안녕하십니까. 깊은 생각 중등수학 최유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정비례와 반비례의 관계를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그래프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 자, 일단 먼저 정비례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칠판에 그려져 있는 사각형에서 사각형의 둘레를 구하는 그 관계를 대응표로 한번 그려보고 정비례 관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일단은 사각형의 둘레는 한 변의 길이가 달라질 때마다 둘레의 길이도 달라지겠지.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1일 때, 그 다음에 2일 때, 3일 때, 4일 때마다 그때의 둘레는 달라지게 될 거야. 한 변의 길이가 1이면 둘레의 길이는 1, 2, 3, 4가 되겠죠? 자,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면은 둘레의 길이는 8이 될 거고, 한 변의 길이가 3이면 둘레의 길이는 12가 되고, 4일 때는 16이 되고, 등등등의 이렇게 한 변의 길이가 달라질 때마다 둘레의 길이가 달라지게 될 텐데, 자, 이 녀석을 내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이렇게 변의 길이를 바뀌니까 내가 한 변의 길이를 갖다가 x 이렇게 나타낼게. 한 변의 길이를 x. 변할 수 있는 수를 변수라고 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x라고 두고 둘레의 길이는 y라고 둘게. 자, 했을 때 이 x가 변함에 따라 y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살펴보자. x 값이 2배가 됐다라고 하자. x 값이 2배가 됐을 때 y 값은 어떻게 됐니? y 값도 동일하게 2배로 바뀌었지. x 값이 3배로 됐다라고 했을 때 y 값은 역시나 3배가 됐네. x 값이 4배로 바뀌게 되면은 y 값도 처음 값보다는 4배로 증가하게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x가 2배, 3배, 4배로 바뀔 때 y 값도 2배, 3배, 4배 동일한 비율로 바뀌는 관계, 이 관계를 정비례 관계라고 얘기를 할 거야. 됐죠? x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도 2배, 3배, 4배 동일하게 늘어나는 관계가 정비례 관계가 되겠다. 그럼 이 정비례 관계에서 이번에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x하고 y 사이의 관계. 자, 처음에 x, y를 딱 봤더니 1대 4네. 두 번째 x, y 사이 관계를 볼까? 여기도 1대 4의 비율을 가지고 있지. 역시나 세 번째도 마찬가지, 네 번째도 마찬가지. x랑 y 사이에는 항상 일정한 비율이 있단 말이야. 이것을 내가 관계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 y라는 녀석은 x라는 녀석에 x에다가 항상 몇 배 해주면 y가 나오니? 항상 몇 배 해주면 y가 나오죠? x라는 값에다가 항상 4배씩 해주면 y가 되더라 해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y는 4x가 되겠지. 자, 이런 모양의 형태가 바로 정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이야. 어떤 y가 x에다가 얼마의 수를 곱한 상태. 그래서 이 관계식이 바로 정비례 관계인데, 단 2배, 3배, 4배 관계를 쭉 가지려면은 a라는 숫자는 0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자, 이때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a라는 숫자 있죠. x 앞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가 정비례 관계식을 나타내는 정비례 상수라고 할 수 있다. 됐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대응표에서 x의 값이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y의 값도 2배, 3배, 4배로 동일하게 늘어나면 정비례 관계라고 하고, 그 정비례 관계의 식은 y가 ax다라는 x에다가 얼마의 숫자를 곱한 상태, 즉 정비례 상수를 곱한 상태에 y는 ax가 정비례 관계의 식이 될 거야. 자, 이 관계식을 토대로 좌표 평면에다가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정비례 관계의 식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정비례 관계의 식은 어떻게 나타내진다고 했죠? y는 ax의 식으로 나타내어진다. 이때
비례상수 a는 0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 이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관계식을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어 보자. 자, 일단은 a의 값이 2분의 1인 거, y는 2분의 1x를 내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 자, 그러기 위해서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대응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자. 내가 x의 값이 0이라고 한다면 y의 값은 얼마가 되니? 당연히 0이 되겠죠? 계산하기 편하게 x의 값이 한 2 정도라고 하자. 그럼 y의 값은 1이 되겠죠. x가 4일 때는 y는 2가 될 거고, 등등등 등등등. 자, 음수값도 한번 살펴볼까? 자, x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면 y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x가 마이너스 4가 된다면 y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음수도 엄청나게 많은 관계를 가지게 되겠죠? 자, 이런 대응 관계를 갖다가 내가 순서쌍으로 나타내서 이런 순서쌍을 좌표 평면에 나타내면 그게 바로 그래프잖아. 자, 얘네들의 관계를 전부 다 순서쌍으로 한번, 좌표 평면에 점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 자, 일단은 먼저 0,0부터 찍어보면, 자, 0,0 하면 이 점을 그래프가 지나게 될 거고, 이 관계식은 이 점을 지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일 때는 1이 될 거니까 요 점도 지나게 되네. 4일 때는 2가 된다고 했고, 그럼 6일 때는 얼마겠어? 6일 때는 3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음수도 한번 살펴보면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6일 때는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근데 요 6개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5개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점이 있을 수 있잖아. 자, 내가 2분의 1이라는 걸 여기다가 넣는다고 하면 1이라는 숫자를 먼저 해볼게. 자, 1이라는 숫자를 넣는다고 하면, 자, 얘는 2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숫자를 넣게 되면 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을 넣게 되면 8분의 1, 8분의 1을 넣게 되면 또 16분의 1 하면서 여기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찍히게 되겠지. 자, 요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점이 찍히게 되고, 이 사이에도 점이 엄청나게 많이 찍히게 된다면 이 녀석들을 무수히 많은 점을 다 찍어본다면 얘는 어떤 그래프가 되겠어? 이렇게 연결되는 직선의 그래프가 되겠죠. 자, 이런 식이 바로 y는 2분의 1x의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한 가지 사실을 알았네. 아,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이러한 직선의 모양을 띠고 있겠구나. 되겠죠? 자,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는 직선이다. 자, 그러면 숫자를 조금만 바꿔서 한 번 더 살펴볼게. 이번에 a 값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y는 x라는 식이 되겠죠? 자, 이 y는 x라는 식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y는 x는 대응표 그리지 말고 하나씩 점을 찍어 보도록 하자. 자, 1일 때는 1일 거고, 2일 때는 2가 되겠죠. 3일 때는 3이 되겠고, 0일 때는 0이 되겠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점이 찍히게 되겠지. 그럼 얘도 엄청나게 많은 점을 찍어 본다고 하면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겠네. 얘가 바로 y는 x 그래프야. 그러면 y는 2x라는 그래프도 한번 살펴봤을 때 얘도 당연히 직선이라는 걸 알겠잖아. 그리고 0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0을 집어넣으면 0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요 원점을 지나게 될 거란 말이지. 그리고 나서 직선이기 때문에 직선은 점이 2개만 있으면 돼. 그래서 요 점을, 원점을 무조건 지날 거고, 또 다른 점 하나만 더 찍자. x가 1일 때 y가 2가 될 거니까 여기 있는 두 점을 연결해주면 저 관계식을 나타내는 그래프가 될 거야. 얘가 바로 y는 2x 그래프겠지. 자, 그러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내가 지금 여기 a 자리에 숫자를 양수만 집어넣었어. 양수만 집어넣었더니 요런 식의 그래프가 됐지. 얘는 1사분면하고 3사분면밖에 지나지 않아.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x에 양수를 집어넣으면 y는 당연히 양수가 나올 거야. x에 양수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니까 1사분면 지나갈 거고, x에 음수를 집어넣으면 얘네들은 다 음수가 나오겠지.
음수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니까 당연히 3, 4분면을 지나갈 거다. A의 값이 양수라면 1, 3, 4분면을 지나는 직선이 될 거야 라는 사실을 같이 알아봤었지. 자, 이번에는 A 값에다가 내가 음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음수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를 한번 나타내어 보자.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얘도 막 역시나 정비례 관계 그래프니까 당연히 0을 집어넣었을 때 0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원점을 지나가겠지. 그 다음에 점 하나만 더 찍자. 직선이니까. 2를 집어넣게 되면 얼마 나와? 2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결을 시켜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y는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더라. 이해되죠? 자, y는 이번에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럼 역시 0 집어넣으면 당연히 0 지나가죠? 그리고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여기 두 점을 연결을 시켜주면 이 녀석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다. 그럼 y는 2x, 마이너스 2x 그래프 그려봐도 금방 그릴 수 있지. 원점 지나가고 1을 집어넣게 됐을 때 마이너스 2를 지나가니까 이 녀석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더라. 됐니? 자, 그러면 A 값에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 한번 살펴봐 보면 얘네들은 2, 4, 4분면을 지나가지. 당연한 거죠. 양수 집어넣으면 음수가 나오니까. x에 양수 집어넣었을 때 음수 나오고 x에 음수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오니까 2, 4, 4분면을 지나간다. 그럼 살짝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y는 ax 그래프의 특징, 정비례 관계의 그래프의 특징은 첫 번째, 자, 이 녀석들은 전부 다 0을 집어넣으면 y 값에서 다 0을 갖도록 하는 거니까 0,0인 원점을 지나게 되겠다. 원점을 지나는, 그려봤더니 다 어떤 선이 나오냐면 직선이 되는 거야. 정비례 관계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다. 두 번째, 내가 a의 값에다가 양수를 집어넣었더니 그 녀석들은 전부 다 어디에만 그려졌니? 1, 3, 4분면을 지나는 그래프가 되더라.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a 값에다가 음수를 집어넣었더니 이 녀석은 2, 4, 4분면을 지나는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그래프가 되더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더 살펴보면, 자, x가 증가하는 방향이라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자, x가 증가할 때 여기 있는 점에서 x가 증가했다고 하면 쪼기 점까지 가기 위해서 y도 역시 증가해야 돼.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러면 그 그래프들은 전부 다 a가 양수라는 거지. 거꾸로 a가 양수일 때는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한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여기 있는 점에서 x가 증가해보자. 이쪽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y가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y가 감소해야 되겠다. a가 음수라고 한다면 x가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하는구나. 거꾸로 x가 증가할 때 y가 감소하면 그 a 값은 음수구나 라는 사실도 같이 알아볼 수 있을 거야.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 a 값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자. 자, a가 양수일 때는 2분의 1, 1, 2 이렇게 순서대로 가는 동안에 그래프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지. 숫자가 커짐에 따라서 휙 올라가는 상태, y축에 좀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를 보이고 있지. 음수일 때는 한번 보자.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점점 작아지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가야 커지는 거지. 숫자가 커짐에 따라 점점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양수랑 좀 공통성을 가지기 위해서 y축에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좀 보자. 자, y는 마이너스 2분의 1x부터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2x 형태로 가보면 점점점 y축에 가까워지죠. 그때 점점점 숫자가 작아지는구나를 살펴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보면 양수 쪽이랑 음수 쪽이랑 좀 공통적으로 써볼게. 자, 양수는 숫자가 커짐에 따라 y축에 가까워지고 음수는 숫자가 작아짐에 따라 y축에 가까워지니까 이걸 동시에 쓰려면 절대값을 보는 거야. 자, a의 절대값을 보시면 절대값이 커지죠. 커질 때 y축에 가까워지고 절대값이 커지죠. 절대값이 커질 때마다 점점점 y축에 가까워지겠다.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a의 절대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까워진다. 자,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다시 해서 문제풀이로 좀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 세 가지 본인들이 달달달달 외울 수 있도록 복습. 그다음 문제풀이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 그럼 반비례 관계가 뭐냐? 자, 그것부터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넓이가 6이 되도록 하는 사각형, 그러니까 넓이를 가지고 한번 반비례 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할 텐데 가로의 길이가 달라짐에 따라 세로의 길이가 당연히 달라지겠지. 자, 그 관계를 대응표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가로의 길이를 내가 1, 2, 3, 4 요렇게 잡았을 때 그럼 세로의 길이도 바뀌게 될 테니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가로의 길이가 1이면 세로의 길이는 넓이 6이 되기 위해서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니? 당연히 6이 되겠죠. 자, 가로의 길이가 2면 넓이가 6이 되기 위해서 세로의 길이는 3이 되겠죠. 가로의 길이가 3일 때 넓이가 6 되려면 세로의 길이는 2가 될 거야. 그럼 4일 때는 6 되기 위해서 얼마가 될까? 2분의 3이 될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역시 가로의 길이가 바뀜에 따라 세로의 길이가 바뀌니까 가로의 길이를 변수 x라고 두고 세로의 길이를 변수 y라고 둬보자. 이때 얘네들이 변화되는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아까처럼 x가 2배 증가를 한번 해보자. x가 2배만큼 증가했을 때 y의 값은 어떻게 될까? 얘는 증가한 게 아니라 감소했네. 자, 어떤 식으로 감소했냐면 2분의 1만큼 감소를 했다. 다시 x가 3배 늘어나 보면 x가 3배 늘어났을 때 y 값도 줄어들었는데 3분의 1만큼으로 줄어들었구나. 그럼 y 값이 4배 이렇게 증가하면 x 값이 4배 증가하면 y 값은 어떻게 될까? 4분의 1로 감소하는구나를 살펴볼 수 있지. 자, 이런 관계를 바로 반비례 관계라고 하는데 x가 2배, 3배, 4배 늘어남에 따라 y가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거꾸로 줄어드는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할 거야. 늘어날 때 줄어드는 관계가 반비례가 아니고요. 늘어나면서 줄어드는데 여기가 2배, 3배, 4배 늘어날 때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로 줄어드는 관계를 반비례 관계라고 한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x하고 y 사이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x와 y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1대 6이네. x, y 사이의 관계를 살펴봤더니 2대 3이야. 비율이 똑같지가 않아. 이럴 때는 아까 넓이를 이용했으니까 둘이 한번 곱해보도록 할게. 이 둘이 곱해봤더니 6이고 이 둘이 곱해봤더니 또 6이네. 이렇게 곱해도 6이고 이렇게 곱해도 6이야. 그러면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 x와 y 사이의 곱이 항상 6으로 일정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반비례 관계라면 x, y의 곱이 어떤 숫자로 일정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이 관계가 반비례 관계인데 얘를 y로 정리를 살짝 해보면 y는 x로 양변을 나누어서 x분의 6이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지. 자, 요렇게 나타낸 식을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자, 반비례 관계식은 정비례랑 살짝 다른 게 아까 정비례는 x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놨다면 반비례 관계식은 어떤 숫자를 x로 나누고 있는 상태. 즉 x가 분모 자리에 와 있을 때만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한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는 항상 일정할 거니까 이 녀석은 아까 정비례처럼 이 녀석은 비례상수라고 하는데 이 녀석은 반비례니까
반비례 상수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야. 자, 어찌됐든 간에 y는 x분의 뭐시기 이 형태가 되면은 반비례 관계식이라고 한다. 자, 이때 여기가 0이 되면 저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겠지. 곱했을 때 0 되는 것이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반비례 상수는 절대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 이 사실을 가지고 역시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반비례 관계식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자, 아까 얘기했잖아. 반비례 관계식은 어떻게 생겼다? y는 x분의 뭐시기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a라는 숫자는 0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에 숫자는 어떤 숫자가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숫자 바꿔가면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자, 먼저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그럼 얘를 그래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관계식 둘 사이에 x와 y 사이에 대응 관계를 또 살펴봐야 되겠죠? 자, x에다가 내가 0이라는 숫자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 요거 나누기이기 때문에 0으로 나누는 거는 불가하다 그랬지? 그래서 0은 좀 패스를 하고 이때 x는 0이 아니다. 적어 놓을게. 저 x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0은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자, 이 x에다가 이제 다른 숫자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 뭐 간단하게 1부터 가면, 자, 1을 집어넣으면 y는 1이 나오겠지. x에다 2분의 2를 집어넣으면 x에 2를 집어넣으면 y는 2분의 1이 나올 거고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1이 나올 거고 등등등 등등등. 마찬가지 음수 쪽도 살펴보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지. 등등등 등등등. 그럼 이 녀석들의 순서상을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좌표 평면에 점을 한번 찍어내보면 그 녀석이 바로 반비례 관계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자, 찍어볼게. 자, 1일 때는 얼마였어? 1일 때는 1이었지. x에 2를 집어넣었더니 2분의 1이었고 3을 집어넣었더니 3분의 1이었죠. 4를 집어넣었더니 4분의 1이 나올 거잖아. 그럼 5를 집어넣으면 5분의 1이 나올 거고 6을 집어넣으면 6분의 1이 나올 거고 점점 작아지게 되겠지. 그럼 이 점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점도 여기에 또 찍을 수 있잖아. 2분의 1이면 얼마야? 2분의 1이면 너희들 계산을 한번 해보면 2가 나오거든? 4분의 1이면은 저기 위에 4가 나올 거야. 그럼 이 사이에 또 수많은 점들을 무수히 많이 찍어보면 선으로 연결이 될 텐데 아까와 같이 직선이 나올까? 여기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쭉 다 찍혔다고 하면 얘는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의 형태를 띠게 될 거야. 엄청나게 많은 점이 찍혀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부드럽게 연결되는 곡선이 그려져야 되겠다. 근데 양수 쪽에 양수를 집어넣으면 양수만 나올 거니까 당연히 여기 1사분면에서만 그림이 그려져야 될 거야. 맞지? 그래서 쭉 연결을 해보면 이 녀석은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에 쭉 그려지는데 이렇게 되는. 자, 근데 이 녀석이 점점 가까이 가긴 하지만 0이 될 수는 없어. 여기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더라도 얘를 계산했을 때 0 되는 숫자는 없거든? 그러니까 점점 X축에 가까워지긴 하지만 X축하고 만나지는 않는다. 그럼 반대로 숫자를 계속 작게 하면 얘는 커지는 숫자가 될 텐데 점점 작은 숫자를 집어넣게 됐을 때 Y값은 커질 테지만 쭉 가서 Y축이랑 만나는 숫자는 없다 이거야. 왜냐하면 X에다 0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0에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없겠지. 그래서 축에 가까워지기만 하고 점점 줄어들고 점점 늘어나는, 여기서부터는 쭉 줄어드는 상태의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겠다. 근데 난 지금 양수만 봤으니까 음수 쪽도 한번 찍어보면, 자, 음수도 한번 찍어 볼게. 자,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숫자가 좀 가려지는데 그냥 할게. 자, 마이너스 3일 때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4일 때는 4분의 1이고 점점 작은 숫자가 나오겠지?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야. 역시나 마이너스 3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지? 그럼 얘도 쭉 이었을 때
부드러운 곡선이 될 거니까 이어보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다. 역시나 축하고는 만나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기만 하는 형태가 나오겠죠. 그러면 x값이 양수일 때 그려보고 음수일 때 그려보면 얘네가 동시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고, 자, 이 녀석들은 x가 1일 때 y가 1 나오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1 나오잖아. 자, 여기에서 x가 1일 때 y가 1이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고 떨어진 거리가, 원점에서 떨어진 거리가 서로 똑같지 않을까? 여기 2일 때 2분의 1이 나왔었지. 그럼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요만큼 떨어진 거리와 동일하게 나올 거야. 이쪽도 마찬가지.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요만큼 떨어진 거리가 나올 거니까 이 녀석은 요렇게 접었을 때 동일하게 포개어지는,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하는 그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럼 반비례 그래프는 이제 거의 다 알아봤네. 자, 봐봐. 자, 반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절대로 지나지 않고 축하고 만나지 않는 한 쌍의 곡선이 만들어지더라. 이 녀석은 축에 점점 가까워지기는 하지만 만나지는 않는 상태의 한 쌍의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질 거야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그럼 숫자를 바꿔가면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y는 x분의 2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 자, 얘도 마찬가지 점을 찍어보면 되니까, 자, x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야? x에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올 거고, x에 2를 집어넣게 되면 1이 나오겠네. x에 3을 집어넣게 되면 3분의 2가 나올 거니까 4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올 거고, 점점 가까워지겠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게 되면 쟤는 4가 나올 거니까 이 녀석도 쭉 연결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이 만들어지겠지. 그럼 물론 이쪽 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대편도 있을 거니까 반대편은 서로 대칭이 되도록 그려주면 되겠죠? 마이너스 1일 때 1이고 1일 때는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일 때는 3분의 2 해서 쭉 이어주면, 자,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되죠? 자, 한 번만 더 살펴볼게. y는 x분의 4라는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자. 자, x분의 4는, 자, 이 녀석은 직선이 아니라 곡선이기 때문에 두 개 점만 찍어가지고는 모양을 판단하기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많은 한 4, 5개 정도의 점을 찍어서 부드러운 곡선이 되도록 연결을 시켜주면 돼. 자, 1일 때는 4가 나올 거고, 2일 때는 2가 나올 거고, 3일 때는 3분의 4, 4일 때는 1 정도.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나오도록 하겠다. 그럼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4가 나오는, 자, 이 상태의 그래프가 만들어지게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 숫자를 바꿔가면서 내가 양수만 한번 살펴봤는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양수의 그래프, 숫자가 A 값에다가 양수만 집어넣었을 때는 어디에만 그려지도록 되니? 1, 3, 4분면에만 그래프가 그려지겠다. 반비례 그래프는 양수일 때 1, 3, 4분면에 그려지는 한 쌍의 곡선들이야. 맞니? 자, 그럼 이 녀석들을 다시 음수를 넣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자, 이번에는 음수 쪽을 넣어보면은 y는 마이너스 x분의 1의 그래프, 조금 더 빨리 그릴 수 있겠지? 1일 때는 마이너스 1, 2일 때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이 녀석은 이렇게 그려지는 곡선이 나오는데 당연히 반대편에도 있겠지. 1일 때 마이너스 1 넣으면 1 나오겠고, 마이너스 2 넣으면 2분의 1 나오겠고, 이렇게 되는, 자, 이런 식의 부드러운 곡선이 나오겠다. 자, 또 한번 살펴보면, 자, y는 마이너스 x분의 2 그래프. 자,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고,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오죠? 그러면
연두색보다는 좀 더 바깥쪽으로 가 있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확인 하나만 더 해볼게. 자, 이 녀석이 되면은 1일 때 4라는 점이 찍힐 거니까 여기 있겠고, 마이너스 1일 때는 4가 나오니까 이렇게 되니까 훨씬 더 멀어지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반대편에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자, 그러면 다 그려봤네. 자, 음수 쪽의 그래프를 봤더니 얘네는 어느 쪽에만 나오게 되는 거야? 당연히 2, 4, 4분면에만 그려지게 되겠지. 양수 집어넣으면 음수 나올 거니까 양수 집어넣을 때 음수만 나올 거고, 음수를 집어넣으면 양수만 나올 거니까 2, 4, 4분면에만 그려지게 될 거야. 됐니? 자, 이 녀석들을 가지고 조금 더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 자,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자, 반비례 그래프의 특징. 아까 정비례 그래프는 원점을 지나갔지만 얘는 원점을 지나지 않아. 대신에 한 쌍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거고, 한 쌍의 부드러운 곡선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겠다. 당연히 그 둘은 대칭이 되겠죠. 서로 대칭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자기 자신끼리 이렇게 접었을 때 포개어지는 상태가 될 거야 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자, 두 번째, 자, A가 양수일 때는 그래프 모양이 어디에만 그려졌더라? 1, 3, 4분면에만 그려지니까 이런 식으로 쌍으로 그려질 거고, A가 음수일 때는 2, 4, 4분면에 그려질 거고, 역시 쌍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상태가 될 거야. 마찬가지 x가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되는지 잠깐만 살펴볼게. 자, 요 점에서 내가 x를 증가시켰어. 그러면 요 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내려와야 되겠죠. 이쪽 위쪽에도 한번 살펴볼게. 여기서부터 내가 증가를 시켰어. 요 그래프까지 오기 위해서는 y가 감소해야 되겠죠. x가 증가할 때 y가 거꾸로 감소가 되는 상태가 될 거야. 자, A가 양수일 때 Y가 감소가 되는 거. 거꾸로 되는 상태가 되죠. 정비례랑 살짝 비교를 해보면, 자, 정비례 그래프는 A가 양수일 때 오른쪽 위를 향하는 그래프였으니까 증가할 때 증가했어. 근데 얘는 증가할 때 감소하는구나. 서로 거꾸로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자, A가 음수일 때도 살펴보면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죠. 여기서도 살펴보면 x가 증가할 때 y가 올라가서 만날 수 있으니까 y가 증가되는 상태. 아까 정비례랑은 반대가 되겠지? 자,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그려진다고 했으니까 얘는 증가할 때 감소가 됐었는데, 반비례 그래프는 거꾸로 증가될 때 증가되는 방향으로, 양수일 때는 거꾸로 감소가 되고 음수일 때는 거꾸로 증가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달라.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또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양수일 때 숫자 또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 숫자가 점점점 커졌지. 숫자가 점점점 커지면서 점점점 바깥으로 밀려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숫자가 커질수록 바깥으로 쭉 밀려나니까 여기 있는 원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원점에서 멀어져 라는 상태가 되겠죠. 자, 음수 쪽도 다시 한번 살펴볼게. 자, 음수 쪽도 절대값으로 바로 보자. 절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점 커지죠. 절대값 기준으로 점점점 커지면 여기서부터 점점점 역시 멀어지는 상태가 되는구나.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반비례 상수인 A가 절대값이 커질수록 점점 멀어져. 어디에서 멀어져? 원점에서 멀어지는구나. 됐죠? 그래서 원점에서 먼 상태는 여기 있는 숫자를 비교해가면서 살펴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진짜 문제풀이로 넘어갑시다.